5톤 트럭이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저를 그대로 밀고 지나가 버려가지고 트럭 밑에 있는 구조물에 깔려 있었는데, 트럭 바닥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아내 얼굴이 보이고 눈을 뜨면 트럭 바퀴가 보이는데 눈을 감아야 되는지 떠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늘도 어마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자,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찬종이고요. 화학계 제조업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작년 9월에 사고를 겪고 다리 한쪽을 잃고 지금은 의족으로 재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원래 유튜버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자전거를 취미로 타면서 자전거 유튜브 채널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박찬종 씨? 네, 혹시 아버님 성함이... 저희 박찬홍.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이 내가 네 아비뻘이다. 작은 아버지를 보면 오해하겠노. 어떻게 저를 한번 해봐라. 이걸 받아보고 싶은데 연기를 너무 못하신다. 학렬이 저희 아버지 학렬, 저희 찬자 돌리시거든요. 제가 사실 종자 돌림입니다. 반환박씨 아니지? 저 기량박씨. 이 사람은 안 되겠네. 몇 살이야 너? 그 자전거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2015년 9월에 처음 영상 올리기 시작해서 저희 동호회 사람들 보라고 올려놓은 거였는데 누가 자꾸 들어와서 좋아요 누르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거를 보는 것도 좋아하구나 하면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은 박찬종은 다 안다고 그러던데. 저는 근데 MBTI I여가지고 알아보시면 되게 민망하고. 진짜요? 네네. 간혹 가다가 막 사진도 요청하고 그러시죠? 네, 맞아요. 멋있다. 지금 사실 눈에 굉장히 띄는 부분이 보여요. 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사고를 겪은 지 5개월 조금 넘었고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길에 2차선에 있던 5톤 트럭이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저를 그대로 밀고 지나가 버려가지고 트럭 기사는 저를 친 것도 모르고 그대로 조금 더 가버렸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자전거가 아니라 보행자로 서 있었어도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사고 당시에 정신을 잃지를 않았고 트럭이 제 자전거가 바퀴에 말려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안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압박돼 있었거든요. 바퀴예요? 트럭 밑에 있는 구조물에 깔려 있었는데 숨도 쉬어지지 않고 트럭 기사도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트럭 기사가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를 보고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급차가 빨리 와줘가지고 트럭을 들고 저를 꺼내줬습니다. 깔려 있을 때 네. 통증 같은 건 안 느껴지셨어요?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 어디를 다쳤는지를 알 수가 없었고 얼굴도 이렇게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 안구가 조금 함몰됐어요. 여기 손이랑 가슴이 깔려 있어가지고 신경만 절단이 됐고 다리는 이제 차 바퀴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병원에 이송될 때는 네. 그때도 다 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정신이 다 있었고 앰뷸런스에 타서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나중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에서 잠깐만요 해가지고 나 괜찮으니까 천천히 병원 들어와 이랬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아내분이 걱정할까봐. 네, 아내가 겁도 많고 눈물도 많아가지고 구조대원한테 바로 전화를 받으면은 패닉에 빠질 것 같아서. 근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을 때 의료진은 뭐라고 하던가요? 다리를 많이 다치셔서 네. 절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병원에 가면 워낙 항상 최악의 상황을 말을 해주는 편이니까 처음에는 다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무릎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더니 다음날 정도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릎까지 절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제가 자전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리를 잃는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때 아닌 때를 썼거든요. 다리 절단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음 이송돼서 병원에 왔을 때 제 다리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여기가 토마토 피자더라고요. 그냥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리가 될 수 없구나, 이게 내가 때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중환자실 들어가시고 네. 얼마 만에 절단을 하게 이틀 후에 절단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절단하고 나왔을 때 네. 본인 심경은 어떠셨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의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전거 화려하게 탔는데 평생 이제 휠체어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는 가족분들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 미팅이 하루에 한 번 10분 한 명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다. 네. 아프니까 잠도 안 오고 네. 새벽에도 계속 깨고 이러다가 한 5시, 6시쯤부터 이렇게 눈 멍하니 뜨고 계속 기다렸거든요. 시계만 보면서. 10시가 되니까 아내가 들어오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들어왔어요. 제가 아내한테 다리가 없어도 나랑 결혼해 줄 거지? 하고 물어봤고 아내도 당연하지 다리 보고 결혼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믿음을 줬고 가족들이 다 와 있고 다들 많이 걱정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줬어요. 그게 첫 번째 면회였나요? 네, 맞아요. 지금 아내분이랑 결혼을 약속한 단계였군요. 혼인신고해서 같이 살고 있기는 했는데 네. 결혼식이 다가오는 5월 20일이거든요. 사고를 딱 당했을 그 순간부터 계속 혼인신고를 해버린 게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왜냐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트럭 바닥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아내 얼굴이 보이고 눈을 뜨면 트럭 바퀴가 보이는데 눈을 감아야 되는지 떠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계속 아내한테 그 10분 동안 계속 말해줬고 그 10분 동안 더 이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영화네. 나는 언제 나타나냐 그런 사람이. 저랑 결혼하실 분들은 여기 010 프로포즈 성공도 했겠다. 네. 일반 병실로 나오셨을 때는 그런 어떤 재활 의지가 좀 있으셨나요? 지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모든 게 그냥 고통이었거든요. 등이랑 엉덩이가 다 피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치. 그냥 드레싱으로 덮어놓고 그냥 계속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욕창 생길 수 있으니까 뒤집으세요 하는데 이쪽으로 뒤집어도 상처고 이쪽으로 뒤집어도 상처예요. 다리는 절단하고 나니까 이렇게 부풀어 있더라고요. 2주 동안은 정말 그냥 계속 고통 속에서만 지냈던 것 같아요. 내 다리가 이렇게 절단된 모습을 아침에 일어날 때 보실 때 좀 어떻게 믿겨지셨어요? 저는 전신마비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믿겨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저도 그랬고 꿈속에서 제가 자꾸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디로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져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제가 어딘가를 기어 올라가고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꿈을 계속 꾸고 비명 지르면서 일어나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게 지금 현실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리가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게 진짠가 하는 의문도 들고. 혹시 그런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을 전환해야겠다 했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원래 자전거 유튜버다 보니까 네. 조금 있으니까 다들 알더라고요. 자전거 바닥에 다 퍼져가지고 자전거 바닥에 동호인들 사이에서 네. 다리 절단 유튜버로 유명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아닌데 싶어서 자전거는 다 버려야겠다. 와이프한테도 자전거 이제 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용기를 내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다가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올렸는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그 댓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그래도 자전거 유튜버로서 자전거 동호인들 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고로 그냥 자전거를 접어버리면 너무 안 좋은 결말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결말을 짓고 싶진 않았거든요.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자전거를 다시 타려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재활이 진행되신 건가요? 처음에는 병원 바닥에 요가 매트 깔아놓고 혼자 스트레칭도 하고 아령 갖다 놓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또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이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전매 특허인 암살 개그를 주변에 날리기 시작했거든요. 암살 개그요? 네. 무슨 암살 개그? 친구가 제 발을 툭 건든 거예요. 네. 미안해 이래가지고 괜찮아 감각이 없어가지고 저랑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시네. 아내분한테도 암살 개그 하셨어요? 와이프가 저한테 먼저 했어요. 뭐라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 홍학이 다리 하나 들고 서 있는 사진 있잖아요. 오빠라고. 더 빡센데요. 이게 맞나? 그 중환자실에서 프로포즈 받은 사람 맞아요? 의족 없이 막 걷는 영상도 봤었거든요. 네네. 의족으로 서 있으려면 여기 절단 부위가 통증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때렸어요. 통증에 조금 익숙해지고 점점 세게 때리고
나중에는 이제 붕대를 감은 발을 침대에 디디면서 걷는 연습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체중을 딛는 순간 비명이 나올 것 같고 이걸로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희망적이기보다는 지금부터 버텨야 되겠다, 이것도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올리셨잖아요. 112일 만에 다시 걸은 날. 의족이 예정보다 조금 빨리 나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주말에 올라오시기로 했는데 네. 그 전까지 빨리 연습해서 어머니 오셨을 때 내가 두 발로 서 있어야 되겠다. 와. 며칠 동안 맹 훈련을 했죠. 그 훈련하는 걸 다 찍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유튜버네. 각이잖아요, 딱. 네. 감동 각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보행기를 잡고 있다가 문으로 딱 들어오시는 걸 보고 그때부터 놓고 몇 걸음 이렇게 걸어서 어머니 아버지 가서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그때 부모님 어떠셨어요? 눈물이 막. 자전거 선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네. 아니, 지금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직장은 이제 퇴사를 앞두고 있고 자전거 선수로 활동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왜 또 자전거 선수가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전거는 앞으로도 취미로 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전거를 다시 타겠다는 거를 공개를 하고 나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자전거 회사에서는 자전거를 지원해주겠다, 의족 회사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의족을 만들어주겠다. 자전거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개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족을 지원받게 되니까 내가 자전거를 취미로 타면은 너무 책임감 없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장애인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저렇게 활발하게 스포츠도 즐기고 활동할 수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생각해보는 게 패럴림픽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부터 패럴림픽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재활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다른 장애인분들이 나를 보고 나도 활동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게 제가 걷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네. 너무 잘 걷는다고 하시면서 자기 아버지도 자기 남편도 아니면 우리 어머니도 절단장애인이신데 잘 못 걸으시고 마네킹 같은 다리를 쓰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강이 절단의 경우에는 3년에 200만 원, 무릎 이상 절단인 경우에는 5년에 300만 원 정도 의족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데 네. 그냥 절단이 되면은 그냥 마네킹 같은 다리 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장애인 본인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가족한테 말해주거나 본인이 이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활동할 수 있겠구나 라고 조금 더 알아보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를 조금 더 노출해야겠다. 근데 이 의족이 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비싸 보이는데 어느 정도예요? 이거는 40만 원? 아니요. 400? 아니요. 4천이요? 네, 4천만 원. 이게? 네. 이게? 네. 이 파이리가? 네, 4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게 4천만 원이라고요? 수요가 없으니까 대량 생산이 아닌 제품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4천만 원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들어갔다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부셔지겠다. 손 2억짜리도 있어요. 손이요? 네. 근데 이거 중요한 거 4천만 원짜리 파이리는 왜 붙이신 거예요? 와이프가 스티커를 줬는데 네. 요거 붙여놓으면은 조금 귀여워요. 더 귀엽고. 아니 아까 전에 MBTI 뭐 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관종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금 더 장애를 가볍게 바라봐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파이랑은 좀 안 어울리시는 거 저 귀여운 거 좋아해가지고. 뭐라고 써드릴까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좋죠.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저작물이 인기가 많아지는 거는 너무 좋은데 저한테 관심이 쏠리는 거는 조금 지금도 힘들거든요. 지금도 힘드세요? 지금도 힘들어요. 아 그래? 집에 가고 싶어요. 내가 네 아비뻘이다. 이거 진짜 그러면 벗었다가 뺄 수도 있는 건가요? 요거는 무릎이고 여기 안에 발 제품도 있고 네. 이거는 저한테 맞게 만든 소켓이라고 하거든요. 네. 밸브를 누르고 뺄 수가 있어요. 우와! 우와! 네. 이렇게 빠집니다. 야, 장치가 없이 특별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실리콘으로 라이너라는 걸 끼고 아, 여기 실링이 돼 있어서
얘로 진공이 유지되는 거예요. 쪽에 욕창 위험은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자전거 선수 생활을 하면은 계속 여기를 쓰게 될 텐데 여기 관리를 못하면 언제든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하는 그쵸.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 요거 신을 때는 스타크래프트 영상 보면은 마린 조립되는 소리 있잖아요. 네. 김 빠지면서 조립되는 소리. 우와. 네, 이렇게 조립.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네, 생각보다 간편하다. 네네. 4천만 원이 다르네. 패럴림픽 선수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전라북도청 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네. 세계의 대회를 나가면 성적이 좋으면 국대 선발이 될 수가 있고 네. 국대 선발이 되면 외국 대회에서 또 포인트를 쌓아서 패럴림픽에 출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패럴림픽이 내년 9월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너무 촉박해가지고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패럴림픽 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내분이라고 말씀하신 분과는 네네. 언제 결혼하시는 거죠? 5월 20일에 결혼합니다. 와, 5월 20일. 네. 의족과 함께 예복도 이렇게 절단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분에게 먼저 한 말씀. 어제 예복을 맞추러 갔다 왔는데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영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생글생글하고 좋아서 스스로 감동적이었고 불편한 점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좋습니다. 또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께도 어머니가 저를 100일 동안 간병을 해주셨는데 30이 넘어서 신생아가 된 아들을 거둬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고 행복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Every time it won't always be easy, just as sure as the sun